아이가 말이 트일 듯 말 듯 해서 애가 타세요? 단어를 끝까지 다 말하지 못하고 한 글자로만 말하거나 얼머무려 말에 고민이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 입에서 단어가 빵빵 터지게 되어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는 여러분과 이런저런 소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 입에서 나온 단어다운 단어는 과연 몇 개였나요? 아이가 말을 따라 하려고 하긴 하는데 단어를 끝까지 다 말하지 못하고 앞 글자만 따라 말하는 경우, 단어가 길어지면 아이 입이 점점 다물어지는 경우, 얼머무려 말하면서 손짓 발짓만 많아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지쌤에게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이가 말귀는 잘 알아듣는 편이다. 그런데 단어를 잘 따라 말하지 못하고 한 글자만 말하거나 대충 말하면서 소통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이요. 혹시 여러분의 아이도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시나요? 일상에서 대화를 나누면 말을 아는 것 같긴 한데 왜 단어를 끝까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건지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아이가 단어를 정확하게 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게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말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면 아이가 지금보다 더 정확히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전 영상에서 저 이지쌤이 언어 능력을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아이가 수용 언어 능력은 좋아서 엄마 말을 웬만큼 이해는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아이랑 같이 있으면 아이에게 뭘 물어보거나 혹은 뭘 시키거나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재밌어? 하고 물어보면 아이가 응?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엄마랑 나가게 잠바 입자 하면 아이가 잠바도 입어요. 이렇게 우선 수용 언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으면 아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상에서의 소통이 좀 된다고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엄마도 소통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표현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죠. 처음에는 아이가 한 글자 정도로만 말해도 엄마가 대충 알아들어요. 동물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 아이가 꾸 하면 꿀꿀이 달라는 거구나. 토 이러면 토끼도 왔다 하는 거구나 하면서 같이 놀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개월수가 점점 넘어가면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알기는 알지만 이제 정확히도 단어를 말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해하는 건 점점 늘면서 왜 단어는 저렇게만 표현할까 싶은 거죠. 아이가 단어를 끝까지 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힘든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지장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다른 애들은 다 하는 게 말인데 왜 그게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우리 아이는 그걸 힘들어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단어를 한 글자, 앞에 글자만 말하거나 아니면 얼머무려 말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말하라고 알려주면서 시켜보셨죠? 딸기를 따 이렇게 말하는 아이에게 이지야, 딸기라고 해야지. 딸기 이거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몇 개 단어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이 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이도 알아요. 옆에서 엄마도 딸기, 다른 애들도 딸기, TV에서도 딸기라고 하는데 왜 그걸 딸기라고 해야 된다 이걸 모르겠어요. 수용 언어 능력은 좋기 때문에 아는데 그만큼 표현이 아이 자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말하지 못하는 단어를 붙들고 끝까지 말하라고 하는 건 아이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어요. 아이가 처음 몇 번은 따라 해보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되면 포기하고 그래서 아이는 도망가 버리거나 엄마한테 성질을 내면서 입을 꼭 다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까 제가 아이가 왜 단어를 한 글자만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불편하고 힘드니까 였죠? 또 굳이 안 해도 지장이 없으니까 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꿔주셔야 해요. 자, 여러분, 말소리를 소리 내려면요. 혀와 입술 등을 특정 위치에 붙이거나 특정한 방식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디귿, 드 소리를 내려면 혀 끝을 윗니의 뒷부분에 붙였다가 탁 떼면서 공기를 뿜어야 되고요. 드 이렇게요. 또 시옷, 스 소리를 내려면 혀를 입천장에도 그리고 입 바닥에도 붙이지 않은 채 가운데에 띄우고 혀를 떨면서 공기를 내보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러한 말소리들이 여러 글자로 뭉쳐지면 이 혀와 입술이 막 입 안에서 요리조리 움직이고 공기를 빼는 방법도 순간순간 달라지게 되거든요. 앞에 제가 디귿하고 시옷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가 들어간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독서를 아주 천천히 한번 발음해 보세요. 독서. 이걸 천천히 해보시면 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동화가 되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이게 자동화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단어 중에서 앞 글자만 딱 따와가지고 혹은 한 글자만 따와서 말하는 쉬운 전략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 전략을 써도 일상에서 소통이 되니까. 즉 2번 이유죠.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 불편함과 힘듦을 없애주기 위해 이렇게 해보세요. 입술과 혀 그리고 말소리를 내는 근육들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혀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고 혀 끝에 힘을 줬다, 혀 뿌리에 힘을 줬다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운동을 자주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입술과 볼 근육, 혀 등을 강화하는 운동을 말씀드릴게요. 1번, 혀를 앞, 뒤로 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이에요.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걸 입을 다물고 입 안에서도 해요. 몇 번 하다 보면 혀가 살짝 뻐근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걸 거울을 보면서 아이랑 같이 놀이처럼 해주세요. 혀를 위아래로 들었다 내리는 놀이도 좋아요. 그리고 혀로 입 안과 이 사이사이를 쓸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만약 이 놀이를 아이가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른이 직접 해줄 수도 있어요. 양치를 할 때 칫솔로 혀 주변을 꾹꾹꾹 눌러주시고 혀를 옆으로 밀고 위로 미는 등 칫솔로 혀의 자극을 마구마구 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싫어할 가능성이 있어요.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 근육을 쓰는 게. 그래도 짧은 시간 매일매일 집에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2번 입술놀이를 해볼 거예요. 쪽쪽 소리 내며 뽀뽀하기. 집에 있는 인형에 전부 다 뽀뽀해주기. 입술을 다물고 볼을 부풀렸다 10초 뒤에 푸 하고 내뱉기. 이런 식이죠. 입술 안으로 집어넣기. 이렇게요. 입술 올리기 내리기. 옆으로 찍기. 길게 바람 불기. 이때 촛불이나 휴지 등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바닥에다 휴지를 놓고 휴지를 구겨서 휴지 자동차를 만들어 후후 불면서 누가 빨리 가나 같은 놀이를 할 수도 있어요. 또 물컵에 물을 받고 빨대를 꽂은 뒤 꿀꺽꿀꺽 마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빨대를 후 불어서 누가 더 많이 공기방울을 만드는지 놀이하기. 입술 떨기, 입술 잡아 늘리기 등의 놀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3번, 혀를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놀이를 할 거예요. 소리 내기, 입안에서 혀를 치며 움직이기. 이러한 놀이, 3번 놀이는 앞에 1번, 2번을 연습을 많이 해야 할 수 있는 놀이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것들을 많이 해보시고 아이가 잘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입 안에서의 혀를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연습도 해볼 수가 있어요. 말소리를 따라하게 하기에 앞서서
방금 말씀드렸던 놀이들을 일상에서 매일매일 반복해 주세요. 우리 헬스장 가서 처음으로 아령을 들면 너무 힘들고 팔도 아프죠. 그래서 다음날 정말 가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연속으로 해야 그 고비를 넘긴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거를 하면 이제 입 주변 근육들이 힘들어서 아이가 하기 싫어할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재미있는 놀이 형태로, 또 동생이나 형제와 함께 경쟁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그것도 싫어한다면 엄마가 직접 아이를 잡고 손이나 칫솔, 막대사탕 등으로 직접적인 자극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지 아이. 네, 오늘은 아이가 단어를 끝까지 말할 수 있게 돕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아이가 단어를 끝까지 말하지 못할 경우 무조건 단어만 끝까지 들려주는 게 능사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아이가 이해는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입을 덮고 다물어 버릴 수 있다. 가정에서 입과 혀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아이의 좋은 의문 능력을 올릴 수 있다. 였어요. 내용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점, 이 입 운동은 꾸준히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씩 아이의 입을 사정없이 만져주세요. 한 달만 해보시면 아이가 내는 소리가 훨씬 많아져 있을 겁니다. 이지쌤이 여러분의 꾸준함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